안녕하세요. 오늘은 C샵 상속과 인터페이스 사용법 시리즈의 첫 번째 시간으로 상속 문법 콜론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클래스 독 콜론 애니멀 이 한 줄이 IL 메타데이터와 메모리 레이아웃에 무엇을 새기는지, 단일 상속 원칙이 왜 존재하는지, 그리고 생성자 호출 순서와 콜론 베이스 호출까지 차근차근 따라가 보겠습니다. 유니티에서 저 캐릭터를 만든다고 생각해봅시다. 슬라임, 고블린, 드래곤, 셋 다 체력이 있고 데미지를 받으면 체력이 깎이고 0이 되면 죽습니다. 처음에는 각 클래스마다 같은 필드와 메서드를 복사해 붙여넣게 되죠. 화면에 11열 두 번째 줄을 보세요. 고블린의 코드가 슬라임과 글자 그대로 똑같습니다. 곧 문제가 터집니다. 데미지의 방어력을 적용하라는 요구가 생기면 세 군데를 모두 수정해야 하고, 한 군데를 빠뜨리면 슬라임만 방어력 무시 데미지를 받게 됩니다. 더 근본적으로는 이 셋이 모두 적이라는 개념이 코드 어디에도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C샵의 상속 문법 콜론이 바로 이 두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합니다. 상속을 일상 비유로 풀어보겠습니다. 회사에 직원이라는 공통 직급이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모든 직원은 사번과 이름이 있고 출근과 퇴근을 합니다. 개발자는 직원이면서 추가로 코딩을 하고, 디자이너는 직원이면서 추가로 디자인을 하죠. 개발자에게 출근하라고 말할 때 개발자가 직원의 자식이라는 사실을 굳이 의식하지 않습니다. 개발자는 이미 직원이기 때문이죠. C샵의 콜론은 바로 이 이미 무엇이다, is A 관계를 코드에 박아넣는 문법입니다. 클래스 이름 뒤에 콜론을 쓰고 부모 타입을 적으면 자식은 부모의 모든 퍼블릭과 프로텍티드 멤버를 자기 것처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그림이 콜론이 만들어내는 상속 트리입니다. 가장 위에 시스템.오브젝트가 있죠. C샵의 모든 클래스는 어떤 콜론도 적지 않으면 시스템.오브젝트를 암묵적 부모로 가집니다. 그 아래 애니멀이라는 클래스가 있고 독, 캣, 버드 세 자식이 모두 콜론 애니멀로 애니멀을 상속합니다. 자식들은 부모의 멤버를 그대로 가지면서 자기만의 멤버를 추가로 갖습니다. 독은 브리드와 파크, 캣은 이신도어와 미아우, 버드는 캔플리와 취어프를 자기 고유 멤버로 가지죠. 이 트리 구조가 바로 콜론 한 글자가 런타임 전체에 만들어내는 타입 그래프입니다. 이제 독 콜론 애니멀 형태의 실제 코드를 보겠습니다. 먼저 부모 클래스 애니멀의 정의를 보세요. 다섯 번째 줄의 프로텍티드 스트링 네임은 자식만 접근 가능한 필드이고, 여섯 번째 줄의 퍼블릭 인트 에이지는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필드입니다. 프로텍티드는 자식 클래스 내부에서는 자기 필드처럼 직접 쓸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 두 가지 접근 한정자가 상속 동작을 이해하는 첫 번째 키입니다. 다음으로 자식 클래스 독을 보겠습니다. 21번째 줄 퍼블릭 클래스 독 콜론 애니멀, 바로 이 한 줄이 상속을 선언합니다. 25번째 줄을 보세요. 생성자 옆에 콜론 베이스 네임 콤마 에이즈라고 적혀있죠. 이건 부모 생성자의 인수를 넘겨 호출하는 문법으로 자식 생성자에서 부모 생성자에 어떤 인수를 전달할지 명시하는 역할입니다. 이어서 33번째 줄을 보세요. 독의 바크 메서드 안에서 name이라는 변수를 직접 사용하고 있습니다. name은 부모인 애니멀의 프로텍티드 필드인데, 자식 클래스 내부에서는 마치 자기 필드처럼 접근할 수 있는 거예요. 자식이 부모의 멤버를 그대로 물려받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사용 부분을 보겠습니다. 41번째 줄에서 독 인스턴스 뒤에 it를 호출합니다. 그런데 독 클래스 안에는 it 메서드를 정의한 적이 없죠. 그런데도 동작합니다. 왜냐하면 애니멀에서 정의된 it를 그대로 물려받았기 때문이에요. 42번째 줄의 바크는 독 자기 메서드입니다. 자식 인스턴스에서 부모 메서드와 자식 메서드를 같은 방식으로 호출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콜론 한 글자가 만들어내는 마법입니다. 그렇다면 이 코드를 컴파일하면 IR 메타데이터에 무엇이 박힐까요? 자, 핵심 세 줄을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 10번째 줄, C샵 소스의 콜론 애니멀이 IL에서는 익스텐즈 애니멀이라는 메타데이터로 박힙니다. CR, 즉 단내 프로그램을 실제로 실행하는 런타임은 클래스를 로드할 때의 정보를 보고 부모 타입을 함께 로드하고 자식의 메서드 테이블 앞에 부모 메서드들을 그대로 복사해 넣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줄, 애니멀은 코드에 어떤 콜론도 적지 않았는데 IL에서는 extend system.object로 자동 명시됩니다. 어떤 콜론도 안 쓴 클래스는 컴파일러가 자동으로 system.object를 부모로 삼는 거죠. 그래서 모든 C샵 객체에 toString이나 equals가 기본으로 존재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줄, 프로텍티드 필드가 IL에서는 패밀리라는 키워드로 표기되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첫 번째 절을 정리하면 콜론은 IL의 익스텐즈 메타데이터입니다. 한 글자가 부모 타입의 모든 멤버를 자식의 타입 정의에 합쳐넣고 접근, 권한, 검사 규칙까지 만듭니다.
그렇다면 자식이 부모 필드를 자기 것처럼 쓸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핵심은 자식 객체의 메모리 안에 부모 필드가 통째로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뉴 독바둑이 삼진 독계를 실행하면 CLR은 관리되는 힙에, 즉 GC, 가비지 컬렉터가 관리하는 객체용 메모리 영역에 독의 모든 인스턴스 필드와 애니멀의 모든 인스턴스 필드, 그리고 시스템.오브젝트의 헤더를 합한 크기만큼의 메모리 블록을 한 번에 할당합니다. 이 그림이 바로 그 메모리 레이아웃입니다. 위에서부터 보세요. 가장 위에는 싱클록 인덱스라는 8바이트 객체 헤더가 있고 그 아래에 메서드 테이블 포인터 8바이트가 있습니다. 그 다음 파란색 영역이 부모 애니멀의 필드입니다. 애니멀 더블 콜론 네임과 애니멀 더블 콜론 에이지가 먼저 깔립니다. 그리고 그 아래 초록색 영역이 자식 독의 필드, 독 더블 콜론 브리드죠. 자식 객체 안에 부모 필드가 통째로 포함된 형태입니다. 이 구도 덕분에 자식 클래스 안에서 네임을 읽는 코드는 자기 메모리 블록에 정해진 오프셋을 읽는 단순한 동작으로 컴파일됩니다. 부모 객체를 따로 들고 있다가 위임하는 방식이 절대 아닙니다. 그러면 이렇게 깔린 메모리 위에서 생성자는 어떤 순서로 실행될까요? new 독을 호출하면 4단계가 순서대로 진행됩니다. 1단계, CLR이 힙에 메모리 블록을 할당하고 모든 필드를 0이나 널로 초기화합니다. 2단계, 자식의 인스턴스 필드 초기화자가 실행됩니다. 예를 들어 퍼블릭 스트링 브리드가 등호 디폴트 형태로 적혀 있으면이 시점의 브리드에 디폴트가 들어가는 거죠. 3단계, 부모 생성자가 호출되고 부모 안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부모의 필드 초기화자가 먼저, 그 다음 부모 생성자 본문이 실행됩니다. 4단계, 마지막으로 자식 생성자 본문이 실행됩니다. 이 순서에서 자식 필드 초기화자가 부모 생성자보다 먼저 실행된다는 점이 나중 함정과 직결됩니다. 이 그림이 그 4단계를 시각화한 것입니다. 위에서부터 1번 메모리 할당과 0 초기화, 2번 자식 필드 초기화자, 3-A, 부모 진입 후 부모 필드 초기화자, 3-B 부모 생성자, 본문 실행, 그리고 4번 자식 생성자 본문 실행. 화살표가 위에서 아래로 한 방향으로만 흐릅니다. 자식 필드 초기화자가 부모 생성자보다 먼저 실행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이 순서를 머릿속에 새겨두세요. 이 순서를 IL로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독의 생성자 IL입니다. 13번째 줄 IL 밑줄 0003을 보세요. 콜 인스턴스 보이드 애니멀 더블 콜론 점 시터, 이게 자식 생성자가 가장 먼저 실행하는 명령입니다. 즉 부모 생성자 호출이 자식 생성자의 첫 동작인 거죠. 그 위 11열 2번째 줄에서 네임과 에이지 인수를 스택에 푸시한 뒤 부모 생성자를 부르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는 13번째 줄이 콜버트가 아니라 콜이라는 점입니다. 생성자 호출은 어떤 부모를 부를지 컴파일 시점에 이미 정해져 있으므로 가상 호출이 아니에요. 그래서 v테이블 검색 비용도 없습니다. 이번엔 18번째 줄을 보세요. IL 밑줄 000C의 STFL 스트링 독 더블 콜론 브리드가 자식 필드 브리드를 저장하는 명령입니다. 이 자식 필드 저장이 부모 생성자 호출이 끝난 다음에야 비로소 실행되죠. 즉 IL이 자식 생성자 본문보다 부모 생성자 호출을 먼저 두도록 컴파일러가 강제한다는 사실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 자를 정리합니다. 자식 객체는 메모리의 부모 필드를 통째로 안고 있고 생성자는 항상 부모에서 자식 순서로 호출됩니다. IL의 콜애니멀 더블 콜론 점 시터가 자식 생성자의 첫 명령으로 박혀있죠. 이번엔 실전에서 자주 만나는 패턴, 콜론 베이스 인수로 부모 생성자의 인수를 넘기는 방법을 보겠습니다. 먼저 잘못된 예부터 보죠. 4번째 줄, 비클 클래스에는 매개 변수 있는 생성자만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3번째 줄, 자식하의 생성자에는 콜론 베이스가 적혀있지 않습니다. 이 코드는 컴파일 자체가 실패합니다. 에러 메시지는 CS 7036비클 생성자의 필수 매개 변수 모델에 해당하는 인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유는 컴파일러가 자식 생성자에 자동으로 콜론 베이스 비어있는 괄호를 끼우려고 하는데 비클에 매개 변수 없는 생성자가 없기 때문이죠. 한번 매개 변수 있는 생성자를 정의하면 컴파일러가 만들어주던 묵시적 기본 생성자가 사라진다는 점이 함정입니다. 해결책은 13번째 줄처럼 콜론 베이스, 그리고 괄호 안에 모델을 적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자식하의 생성자가 부모 비클의 생성자를 호출하면서 모델 인수를 전달하게 됩니다. 컴파일이 깔끔하게 통과되죠. 이 한 줄을 IL로 보면 컴파일러가 무엇을 했는지 명확히 드러납니다. 생성자의 IL입니다. 10번째 줄, IL 밑줄 0001에서 모델 인수를 스택에 푸시하고 11번째 줄, IL 밑줄 0002에서 콜 인스턴스 보이드 비클 더블 콜론 점 시터를 호출합니다. C샵 소스의 콜론 베이스 모델이 IL에서는 단지 정적 메서드 호출 한 줄로 바뀌는 거죠.
인수는 일반 메서드 호출과 똑같이 스택에 푸시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콜론 베이스를 생략해도 IL의 모양은 거의 같습니다. 컴파일러가 자동으로 콜 인스턴스 보이드 부모 더블 콜론 점 시터를 띄워넣기 때문이에요. 즉, IL 관점에서는 자식 생성자의 첫 줄이 항상 부모 생성자 호출입니다. 단지 C# 코드에 그것이 보이느냐 마느냐의 차이일 뿐이죠. 이번엔 유니티 실전 사례를 보겠습니다. 유니티에서 접종류가 여러 개일 때 공통 동작을 부모 클래스에 모으는 패턴은 가장 흔한 상속 활용 방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데미지 계산 로직이 부모 클래스에 단 한 번만 존재하므로 방어력 공식을 바꿀 때 한 곳만 수정하면 모든 적에게 적용되죠. 그리고 리스트, 에너미를 부모 타입 컬렉션으로 만들어 모든 적을 한 컬렉션에 담고 일괄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다양성의 출발점입니다. 구체 코드를 보겠습니다. 먼저 부모 에너미 클래스입니다. 세 번째 줄, 에너미는 모노비헤이비어를 상속합니다. 그러면 에너미도 유니티 컴포넌트가 되죠. 아홉 번째 줄의 프로텍티드 버추얼 보이드 어웨이크가 유니티 라이프 사이클 메서드입니다. 자식이 오버라이드 할 수 있도록 버추얼로 선언했어요. 그리고 14번째 줄의 테이크 데미지 메서드가 데미지 계산 로직입니다. 방어력을 빼고 최소 1의 데미지를 보장하는 공식이 단 한 줄에 정리되어 있죠. 이어서 21번째 줄의 다이 메서드도 버추얼이라 자식이 죽음 효과를 추가할 수 있게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27번째 줄을 보세요. 퍼블릭 클래스 고블린 콜론 에너미, 자식 고블린이 에너미를 상속한다는 선언이죠. 이 한 줄로 고블린은 에너미의 맥스 HP, 디펜스, 테이크 데미지, 다이를 그대로 물려받게 됩니다. 고블린의 어웨이크 본문을 보겠습니다. 31번째 줄에서 베이스 점 어웨이크를 명시적으로 호출하고 32번째 줄에서 자기만의 방어력 5를 설정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베이스 점 어웨이크를 반드시 먼저 호출해야 한다는 거예요. 부모의 어웨이크 안에 HP를 맥스 HP로 채우는 로직이 있는데 베이스를 부르지 않으면 HP가 0인 상태로 게임이 시작됩니다. 즉, 콜론으로 상속만 하는 게 아니라 베이스 키워드로 부모 동작을 자식 안에서 명시적으로 이어가는 패턴이 같이 등장합니다. 세 번째 절 정리입니다. 콜론 베이스 인수는 IL에서 부모 생성자 정적 호출 한 줄로 바뀝니다. 부모의 매개 변수 있는 생성자만 있으면 자식은 반드시 콜론 베이스로 어떤 부모 생성자를 쓸지 명시해야 하고 유니티에서는 공통 동작을 부모 클래스로 뽑는 패턴이 표준입니다. 이제 상속을 쓰면서 만나는 함정 3가지를 차례로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함정은 C샵의 단일 상속 원칙입니다. C샵은 클래스 다중 상속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건 그냥 싫어서 막은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막은 겁니다. 다중 상속이 허용되면 다이아몬드 문제라고 부르는 모호함이 생기기 때문이죠. 이 그림이 다이아몬드 문제입니다. 위에 파워드 디바이스라는 부모 클래스가 있고 그 아래 스캐너와 프린터 두 자식이 각각 액티베이트 메서드를 오버라이드 합니다. 그런데 만약 카피어가 스캐너와 프린터를 동시에 상속한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카피어의 액티베이트를 호출했을 때 스캐너의 것을 써야 할까요? 프린터의 것을 써야 할까요? 답이 모호하죠. 다이아몬드 모양으로 상속관계가 모이는 이 구조에서 모호함이 발생하는 게 다이아몬드 문제이고 C샵은 처음부터 이걸 피하려고 클래스 다중 상속 자체를 금지했습니다. 코드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번째 줄, 퍼블릭 클래스 카피어 콜론 스캐너 콤마 프린터 콜론 뒤에 두 개의 클래스를 콤마로 나열했죠. 이건 C샵에서 컴파일 에러입니다. CS1721번에 둘 이상의 기본 클래스를 가질 수 없다는 메시지가 뜹니다. 즉, 콜론 뒤에 클래스는 단 하나만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카피어가 두 가지 역할을 동시에 갖고 싶을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인터페이스 다중 구현입니다. 다섯 번째 줄을 보세요. 퍼블릭 클래스 카피어 콜론 I 스캐너, 콤마 I 프린터, 콜론 뒤에 인터페이스 두 개가 콤마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건 컴파일이 통과됩니다. 왜냐하면 7, 8번째 줄에서 보듯이 스캔과 프린트를 카피어가 직접 구현하기 때문이에요. 어느 부모의 구현을 쓸지 고민할 일이 없죠. 자식이 직접 모두 구현하니까 모호함이 사라지는 겁니다. 두 번째 함정은 객체 초기화 순서와 직접 연결됩니다. 부모 생성자 안에서 가상 메서드를 호출하면 자식의 오버라이드된 버전이 실행됩니다. 그런데 그 시점에 자식 생성자 본문은 아직 실행되지 않은 상태죠. 자식이 의존하는 어떤 상태가 자식 생성자 본문에서 초기화될 예정이라면 그게 초기화되기 전에 자식 메서드가 먼저 호출돼서 널 레퍼런스 익셉션 같은 게 터질 수 있습니다. 코드로 보겠습니다. 네 번째 줄, 부모 베이스의 생성자가 여섯 번째 줄에서 이닛을 호출합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 줄, 이닛은 버추얼로 선언되어 있죠. 즉, 자식이 오버라이드하면 자식 버전이 실행되는 가상 메서드입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단순히 자기 메서드를 부르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자식 버전이 호출되는 겁니다. 이제 자식 드라이브들을 보세요. 13번째 줄에 프라이빗 스트링 컴피그 등호 디폴트, 필드 초기화자가 있고 15번째 줄에서 이닛을 오버라이드 합니다. 자식이 가지고 있는 상태와 가상 메서드 재정예가 한 클래스 안에 함께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이어서 17번째 줄을 보세요. 오버라이드된 이닛 안에서 컴피그의 랭스를 출력하고 있습니다. 호출 흐름을 따라가 보면 메모리 할당 후 자식의 필드 초기화자가 먼저 실행돼서 컴피그의 디폴트가 들어가고 그 다음 부모 생성자가 진입해 이닛을 호출하면 자식의 이닛이 실행됩니다. 운 좋게 컴피그가 이미 초기화되어 있어서 동작할 수도 있지만 자식이 의존하는 상태가 자식 생성자 본문에 있는 경우엔 널 레퍼런스 익셉션으로 터집니다. 이런 패턴 자체가 위험으로 분류되는 이유는 부모 생성자가 자식의 어떤 상태에도 의존하지 않는다고 보장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부모 생성자 안에서는 가상 메서드를 호출하지 않는다는 것이 안전한 규칙입니다. 세 번째 함정입니다. 유니티에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패턴입니다. 두 번째 줄, 플레이어가 모노비헤이비어를 상속한 컴포넌트인데 8번째 줄에서 뉴 플레이어를 호출해서 직접 인스턴스하고 있죠. 이건 컴파일은 통과되지만 런타임에 문제가 생깁니다. 모노비헤이비어는 유니티 엔진이 게임 오브젝트에 부착해 관리하는 컴포넌트라서 직접 뉴로 만들면 엔진이 모르는 객체가 됩니다. 그러면 트랜스폼이나 게임 오브젝트 같은 핵심 속성이 동작하지 않고 어웨이크나 스타트, 업데이트 같은 라이프 사이클 메서드도 호출되지 않습니다. 올바른 패턴은 add 컴포넌트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줄에서 new 게임 오브젝트로 게임 오브젝트를 만들고 세 번째 줄에서 그 게임 오브젝트에 add 컴포넌트 제네릭 메서드로 enemy 컴포넌트를 부착합니다. 이렇게 해야 유니티 엔진이 컴포넌트를 인지하고 라이프 사이클을 관리해줍니다. 이 함정은 상속 자체의 문제는 아니지만 부모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약속, 모노비헤이비어는 절대 직접 인스턴스화되지 말아야 한다는 약속을 자식이 깨면 안 된다는 LSP, 리스크 오프 서브스티튜션 프린시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함정절 정리입니다. 다중상속은 다이아몬드 문제 때문에 금지되었고 부모 생성자 안에서 가상 메서드를 호출하면 안 되며 유니티의 모노비헤이비어 자식은 절대 뉴로 만들지 말고 반드시 add 컴포넌트로 부착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C# 버전별 상속 문법의 변화를 짧게 짚어보겠습니다. 사실 콜론 한 글자로 클래스를 상속하고 인터페이스를 구현하는 기본 골격은 C# 1.0부터 거의 변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본 모든 코드는 가장 오래된 C# 1.0에서도 그대로 동작합니다. 안정적이라는 뜻이죠. 그 후 가장 큰 변화는 C# 8.0 2019년에 도입된 인터페이스 기본 구현입니다. C# 8 이전에는 인터페이스에 본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C# 8부터 메서드의 기본 구현을 인터페이스에 넣을 수 있게 됐죠. 코드로 보면 네 번째 줄처럼 인터페이스 i로그 안에 로그 에러 메서드가 등호 화살표로 본문을 가지고 있죠. 이게 C# 8의 인터페이스 기본 구현입니다. 그러면 10번째 줄에서 보듯이 콘솔 로거는 로그 에러를 구현하지 않아도 인터페이스의 기본 구현이 자동으로 동작합니다. 이로써 인터페이스에도 일종의 구현 상속이 생긴 셈인데 클래스 다중상속과는 다릅니다. 상태나 필드는 여전히 인터페이스에 못 들어가니까요. 자세한 내용은 이 시리즈 7편 인터페이스 기본 구현 영상에서 다룹니다. 다음으로 C# 9.0 2020년에 도입된 레코드 상속입니다. 레코드 타입도 일반 클래스처럼 콜론으로 상속할 수 있고 equals, get 해시코드, toString이 부모 멤버까지 함께 비교하고 출력하도록 자동 합성됩니다. 단, 레코드 스트럭트는 값 타입이라 상속이 불가능하고 레코드 클래스만 상속이 가능합니다. 코드로 비교해보면 C#9 이전에는 위쪽처럼 일반 클래스로 person과 student를 정의하고 콜론 베이스 네임으로 부모 생성자를 호출해야 했죠. 그런데 14월 5번째 줄을 보세요. C#9부터는 abstract record person 괄호 string name 한 줄로 데이터 클래스를 만들 수 있고 record student 콜론 person 괄호 네임으로 상속까지 한 번에 표현할 수 있습니다. 콜론 person 괄호 네임이 콜론 베이스 네임과 같은 의미예요. 코드량이 극적으로 줄어듭니다. 마지막으로 C# 11.0 2022년에 도입된 파일 한정자입니다. 파일 한정자를 붙인 타입은 같은 파일 안에서만 보입니다. 그리고 퍼블릭처럼 더 넓은 가시성을 가진 타입이 파일 타입을 부모로 삼을 수 없습니다. 부모가 자식보다 가시성이 낮을 수 없다는 상속의 일반 규칙이 파일 한정자에도 자연스럽게 확장된 거죠. 코드로 보면 두 번째 줄에 파일 클래스 인터널 헬퍼가 정의되어 있고 네 번째 줄에서 퍼블릭 클래스 퍼브 콜론 인터널 헬퍼로 상속을 시도합니다. 이건 컴파일 에러죠. 퍼블릭 타입이 파일 타입을 상속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외부에서 퍼브는 보이는데 퍼브의 부모 인터널 헬퍼는 안 보인다면 모순이 생기니까 컴파일러가 이걸 막아주는 겁니다. 오늘 영상을 한 줄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상속 문법 콜론 자체는 C# 1.0부터 안정적이고 C#8의 인터페이스 기본 구현,
C#9의 레코드 상속, C#11의 파일, 가시성 규칙처럼 주변부가 시간이 지나면서 확장돼 왔습니다. 콜론 한 글자가 IL의 익스텐즈 메타데이터로 박히고 자식 객체 안에 부모 필드가 통째로 깔리며 자식 생성자의 첫 IL 명령은 항상 부모 생성자 호출이라는 사실을 기억해두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콜론으로 부모를 정한 다음 버추얼, 오버라이드, 베이스 키워드로 자식이 부모의 동작을 어떻게 갈아 끼우는지를 vtable 디스패치와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